5%가 되고, 전환율은 5%가 되고, 그리고 객단가는 20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 매출은 1000명 곱하기 0.05 곱하기 20만 원 해서 총 이제 1000만 원의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객단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사업체가 있을 텐데 그 경쟁 업체하고 비교를 할 때 객단가를 뭐 더 올려받거나 내려받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 평균적인 그런 객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객단가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유입수하고 구매 전환율을 유입수를 올리고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구매 전환율을 높이려면 좋은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입수를 올리려면 상위 노출을 시켜서 키워드를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공략을 할 수가 있을까? 우선 이제 그 상위 노출 키워드 공략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검색 엔진 최적화인데요. 자, 검색 엔진은 일단 사람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갔을 때 소통을 하려면 영어를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어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검색 엔진은 이렇게 이 컨텐츠를 검색 엔진이 이해를 하려면 어떤 언어로 응답을 해줘야 되냐? 그것은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만, 검색 엔진이 이 컨텐츠가, 이 주제가, 어떤 주제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엔진의 언어는 동영상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니고, 플래시도 아니다. 키워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나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 alt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alt 값을 넣어서 키워드를 넣어주면 검색 엔진이 이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구나, 어떤 주제의 동영상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네. 자, 검색 엔진 최적화는 이제 웹페이지에 상위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 크롤링에서 인덱싱, 그리고 검색 모델링, 이런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크롤링 같은 경우는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이제 수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인덱싱 같은 경우는 분류, 저장, 분석을 하는 그런 단계, 데이터를. 그리고 검색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류하고 저장하고 분석되어 있는 거를 순위를, 순위를 나열해서 검색 엔진에 딱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게끔. 그런데 그 컨텐츠가 과연 떤 요소에 의해서 노출이 되냐? 유사도와 문서 품질과 선호도,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상위 노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속도나 이런 부분도 좀 어떠신가요? 좀 이해할 만한가요? 네, 이해할 만하다. 그러면 1번. 좀 이해가 안 된다. 2번. 네. 이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 속도로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메인 키워드와 그리고 세부 키워드, 그리고 로컬 키워드. 이 세 가지 요소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키워드를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냐. 예를 들자면, 모발이식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이 키워드를 지역과 타깃과 시술 부위, 그리고 수식어 명사에 따라서 일종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키워드들을 조립을 해주는 겁니다. 합쳐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강남에 사는 남성이 비절개 모발이식이 궁금하다. 그런데 좀 더 저렴한 곳을 찾고 싶다. 그럴 경우에 강남, 뭐 남성, 비절개 모발이식, 싼 곳, 뭐 저렴한 곳, 이벤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스 트레이닝이라는 만약에 키워드가 있다. 그럴 경우에 뭐 대구 보이스 트레이닝 후기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조합을 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됐죠? 자,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는 그리고 로컬 키워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특정 서비스나 사업 분야를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키워드는 검색량이 많고 경쟁이 치열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키워드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상담센터, 발성 수업 이런 게 바로 메인 키워드입니다.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앞장에서 이렇게 말씀 드렸듯이 메인 키워드에 수식어나 타깃, 단어가 붙어서 구체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용자의 검색 의도라든지 뭐 상황을 반영하고 그래서 전환율이 좀 더 올라간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상담센터다 그러면 상담센터 비용, 뭐 후기, 가격, 추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된 그런 키워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키워드 같은 건 뭐냐? 실제 방문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업종의 핵심이 되는 그래서 지역 노출에 유리하다. 그래서 메인 키워드에 지역을 결합한 형태이다. 그래서 뭐 홍대 심리 상담, 분당 상담센터, 뭐 대구 발성 수업 이런 식으로 지역명이 키워드로 결합이 된다. 자, 한번 이제는 이제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전국구 고객입니다. 그런데 세부 키워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뭐 세부 키워드와 로컬 키워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객. 그리고 조회수는 어떻다? 세부 키워드는 낮고 메인 키워드는 어떻다? 높다. 메인 키워드는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도는 매우 높고 그다음에 세부 키워드는 낮다. 광고 비용 같은 경우는 세부 키워드는 효율적이지만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쌉니다. 유지 기간 같은 경우는 비싸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짧죠. 그런데 세부 키워드는 오래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전환율은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는 높지만 메인 키워드는 전환율이 낮다. 예. 콘텐츠 방향은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좀 더 브랜드 홍보 중심이라고 하면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잡아가면 됩니다. 키워드 마이닝은 이제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인데, 자, 어, 네이버 검색 광고 센터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 자, 네이버 검색 광고 센터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면 1번. 지금 네이버 검색 광고 센터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2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네이버 검색 광고 센터를 활용을 하고 있다. 이제, 네. 소연님께서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유저님도 아직 활용하고 있지 않고요. 네. 나머지 분은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대답이 없으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네. 다들 바쁘신 것 같으네요. 네. 지금 활용을 안 하시는 분이 좀 있으신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 네이버 이제 검색 광고 센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무료기 때문에 가입이 다 가능합니다. 가입을 하셔서 예를 들자면 뭐 지금 보컬 트레이닝 강남 보컬 학원, 보컬 트레이닝 강남 보컬 학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하면 그 월간 검색 수가 나옵니다. 보컬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PC가 300회, 모바일이 2000회. 그래서 합치면 2300회.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량이 더 높죠. 그죠? 그리고 강남 보컬 학원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PC는 380, 모바일은 1700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키워드뿐만 아니라 뭐 관련된 키워드들을 쭉 그 보여주고 있죠. 그죠? 뭐 강남 실용 음악 학원, 그다음에 뭐 보컬 학원 수강료, 뭐 이런 것들.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수강료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월간 검색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1년 단위로 그 검색 추이량이 검색이 됩니다. 이제 이것 같은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이 내 사업을 할 때 그 시즌을 타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도 뭐 성형외과라든지 성형외과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시즌을 좀 타요. 시즌을 탑니다. 겨울이 성수기고 그다음에 여름방학이 좀 성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월간 검색 수가 계절에 따라서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12월 달 뭐 이런 때 높다. 그러면은 이때 뭐 방학 기간이나 젊은 친구들이 좀 더 보컬 트레이닝을 받나? 그래서 이때 좀 광고량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좀 서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키워드는 주로 남성과 여성과 이렇게 봤을 때 남성이 좀 더 검색을 좀 많이 하는구나. 네. 왜 검색을 많이 할까? 어, 이성에게 뭐 좀 더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뭐 그런 니즈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령대별. 30대가 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40대 순. 뭐 이런 순으로, 내가 주로 이제 타깃을 잡아야 되는 층은, 어느 연령대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드 조회수라든지 순위라든지 뭐 여기도 이제 보시면 모바일 3위의 평균 입찰가가 강남 보컬 학원 같은 경우는 23,610원. 1회 클릭당 2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컬 트레이닝 모바일에서입니다. 모바일에서 3위. 3위 기준으로. 그리고 보컬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9,160원 정도. 이 정도로 나옵니다. 이렇게 순위나 비용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까 트렌드 추이 같은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블랙키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블랙키 같은 경우는 블랙키를 사용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월 검색량이나 뭐월 콘텐츠 발행량, 콘텐츠 호화지수, 뭐 연관 키워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콘텐츠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키워드들을 좀 발굴해내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네이버 키워드 광고 센터만 활용해도 되는데 블랙키 어떤 화면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키에서 블랙키에서 자, 보이스 트레이닝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보이스 트레이닝. 블랙키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사이트가 떠요. 그러니까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블랙키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 검색량이 보이죠? 블랙키에서도 보이고 월간 콘텐츠 발행량 블로그는 1000건이 발행이 되고 카페는 뭐 760건 해서 총 콘텐츠 발행량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예상 검색량도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연관 키워드들도 보컬 트레이닝, 아까 검색한 키워드가 보이스 트레이닝인데 보이스, 보컬 목소리 트레이닝, 발성 트레이닝, 보이스 트레이닝 학원, 보이스 트레이닝 가격, 비용, 승무원 보이스 트레이닝, 이런 키워드들. 근데 여기 더 많은 연관 키워드를 보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14일간은 로그인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괜찮다. 나하고 잘 맞는 사이트다. 그러면 결제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자,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네이버나 구글, 자동 완성어나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실시간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맛집이다. 부산 맛집이다 검색했을 때 이렇게 쭉 여기 뜨는 게 바로 연관 검색어, 연관 검색어, 아니 자동 완성 검색어. 그리고 연관 검색어 같은 경우는 이쪽에 나와 있죠. 이쪽에 연관 검색어. 함께 와 이쪽에 보시면 이제 부산 맛집으로 주로 검색하면 부산은 그래도 약간 여행지잖아요. 부산 로컬 맛집, 그다음에 부산 해운대나 광안리 이런 데 여행지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관 검색어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역 맛집, 부산역으로 보통 KTX를 타고 오니까 SRT나 KTX를 타고 오니까 부산역에 돼지국밥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전포, 부산역 근처, 그다음에 남포동, 영도, 동래구 동래구 이런 식으로 연관 검색어들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적으로 사용자 니즈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강남 맛집으로 검색하더라도 이렇게 자동 완성이라든지 위례 필라테스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롱테일 키워드 전략 이건 뭐냐면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에서 세부 키워드와 로컬 키워드를 더 길게 이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어가 좀 더 길수록 의도가 명확하고 실제로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크다. 대신에 아까 얘기했듯이 조회수는 낮죠. 그죠? 그리고 매출형 콘텐츠, 그러니까 롱테일 콘텐츠일수록 구매 전환이 높은 그런 콘텐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무릎 인공관절이라는 메인 키워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되게 다양한 키워드에 따라서 약간 수술 전에 병원을 탐색하거나 정보 탐색하거나 직후에 회복하거나 나중에 장기에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장애인 등록이라든지 이런 이제 삶의 질 예후를 판단하는 그런 어 키워드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분류를 하면 나중에 콘텐츠를 작성을 할 때 조금 더 그 사용자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세부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황금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이제 키워드 마스터라는 사이트에서 그 이제 문서 수 대비 검색량이 어느 정도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5 이하 같은 경우는 문서 수 나누기 월간 검색량을 나눠봐요. 그렇게 해서 5 이하다. 그럼 경쟁이 적고 효과가 높은 키워드다라고 어, 확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굴을 해내셔야 돼요. 키워드 마스터. 한번 키워드 마스터는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구글에서 여러분들 키워드 마스터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기로 해봅시다. 네. 자, 키워드 마스터. 구글에서 키워드 마스터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했을 때 여기 키워드 마스터 1위, 1순위에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어? 여기까지 혹시 들어오셨나요? 아, 여러분들 혹시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네. 이거 듣고 계시죠? 네. 자, 키워드 마스터를 검색을 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지금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요? 네. 네. 지금 검색하고 있나요? 네. 자, 검색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관심 있는 그런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 조소연님 혹시 키워드 뭔가요? 예를 들자면, 네.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 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 뭐 채팅창에 한번 적어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어, 자,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라고 하면 에어비앤비는 이제 메인 키워드잖아요. 아까, 예를 들자면 에어비앤비로 한번 검색을 비, 예, 아무래도 이제 로컬이기 때문에 지역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 쪽, 서울이든 어디든 부산이든 그죠? 서울 가격, 추천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가 있겠죠. 에어비앤비 서울 가격. 한번 이걸로 한번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잠시만요. 왜 검색이 안 되지? 음, 네. 아, 자, 검색을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조회수가 너무 적네요. 에어비앤비 서울 가격. 에어비앤비 서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총합이 2410이죠. 근데 문서가 엄청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52가 넘어가요. 52가 넘어가면, 어,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는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키워드들을, 어, 많이 검색을 해서 실제로 한번 이 비율을 5 이하를 한번 찾아보세요. 5 이하가 없다. 그러면 7이나 10 이하를 찾아보시면 그게 바로 이제 로얄 키워드입니다. 예, 골드 키워드. 네. 한국 키워드는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병원 쪽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한번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도 병원도 굉장히 치열한 곳이거든요.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뭐 3점, 2점, 5점 해서 실제로 그 5 이하의 키워드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이번에는 블로그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에 블로그 과연 해야 할까? 어, 이 퍼널 관점에서 블로그는 여전히 핵심 채널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정보 채널을 넘어서 신뢰를 쌓고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매체이고 또 브랜드 철학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SNS 같은 경우는 어,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휘발성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일종의 아카이브처럼 컨텐츠를 좀 저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블로그를 좀 따라가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이제 각 매체마다 특징과 특장점이 있죠. 있는데 블로그의 장점은 또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대행해주는 그런 업체들을 보면 블로그의 효과를 아직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고관여 상품의 경우, 그러니까 객단가가 좀 높은, 뭔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상품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이다.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퍼널이라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깔때기인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고객이 뭔가, 처음에는 그냥 인지 상태에서 좀 더 관심 있고, 그러다가 이제 좀 탐색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환까지 일어나고, 그런 이제 단계 최하단, 하단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바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그 랜딩 페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퍼널의 최하단에 있는 매체들입니다. 브랜드 블로그 뭐 이 정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그 검색 노출을 이렇게 누적해서 자산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뭐 전국에서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아무리 클릭해도 비용이 나가지 않으니까 광고비가 좀 효율적이다. 절감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가 있다. 장기적인 매출 구조를 구축하기가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블로그 알고리즘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리브라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다? 아시는 분 1, 나는 리브라 뭐 전혀 모르겠다. 2, 한번 들어본 적이 없다. 처음 듣는다. 2, 네, 네, 네. 지금 굉장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 들어두시면 전체적인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그 거의 뭐 블로그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디 가서 쉽게 배우기 힘듭니다. 예. 리브라는 뭐냐면 네이버의 이제 최초의 검색 알고리즘입니다. 일종의 이제 네이버에서 좋은 문서와 나쁜 문서를 뭐 정립하는 그 최초의 이제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근데 실제로 네이버에서 이렇게 좋은 문서는 이거고 나쁜 문서는 뭐 스팸 문서고 안에 뭐 화이트 태그를 넣고 그다음에 뭔가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글들 뭐 그 정리된 거는 있어요. 좋은 문서와 나쁜 문서. 정리된 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네이버의 로직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45일만 주구장창 매일매일 포스팅을 하면 최적화가 되던 시대였어요. 정말 황금의 시대. 그 시절에
아마 개설을 해서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 지금 뭐 1,000만 원이 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네이버에서 이 공장형 블로그 업체를 막기 위해서 그때 이제 블로그에 그냥 막 다른데 복사해서 막 붙여넣고 막 그런 글들이 난무했거든요. 쓰레기 글들이. 그렇게 해서 공장을 양성을 해가지고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유사문서를 판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사문서 판별 시스템입니다. 소나는. 그리고 이제 C랭크가 나오고 다이아가 나오고 다이아 플러스가 나오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스라고 해서 이제 AI 기반 추천 시스템. 네, 사용자마다 뭐 검색 이력이라든지 관심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키워드를 똑같이 입력해도 어떤 사람은 약간 좀 다른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거죠. 검색 결과를. 이런 게 이제 에어스다. 자, C랭크 로직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아까 리브라에서 소나가 이제 유사문서 판별이라고 했죠. 유사문서 판별.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장형 업체를 막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시랭크는, 좀 더 이제 전문가 지수를 좀 더 높여보자.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예를 들자면, 뭐 여행 같은 거 있잖아요. 여행. 제가, 검색을, 뭘로 검색을 했었냐면, 이걸로 뭐 검색을 하니까 여행 블로거가 뜨더라고요. 여행 블로그가. 여행 블로그가 떴는데, 정확하게 어떤, 블로그지? 이 블로그는 아니고, 그, 이 카테고리에 블로그를 보시면, 이 블로그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화면 보이죠? 여기 보시면, 그,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여행을 좋아하는 블로거예요. 그래서 여행 쪽에 자, 해외여행 카테고리, 해외여행 후쿠오카, 뭐 홍콩, 뭐 미국, 스위스, 그다음에 국내 여행은 제주도, 강원도 이렇게 쭉 썼어요. 그렇게 이제 쓰다 보면 그러니까 특정 주제를 계속 맥락에 맞게 컨텍스트, 맥락에 맞게 전문적인 글들 쭉 써요. 그렇게 되면 네이버에서는 컨텐츠가 좋네? 양질의 글이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공된, 연결된 소비 생산, 체인, 공유, 확산, 댓글들이 많이 달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많이 어느 정도는 좀 달리고요. 그래서 C랭크 지수를 올리다 보니까 그 이제 노출이 다 되는 거예요. 노출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C랭크 지수가 높은 블로그가 그 개별적으로 콘텐츠를 그냥 낮게 써도 이미 이제 블로그 지수가 높기 때문에 노출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또 아차 싶어가지고 아이아 로직을 또 꺼낸 아이아 로직은 Deep Intent Analysis. 그러니까 그 사용자 그 의도를 경험 깊게 이제 분석해서 그러니까 개별 컨텐츠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신규로 만약에 블로그를 개설을 했어요. 근데 내가 실제 경험이라든지 후기 리뷰를 썼는데 그동안 노출이 안 됐는데 다이아 로직 때문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경험이라든지 후기 리뷰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그래서 어, 제목과 그 시랭크 로직에서 뭐 이렇게 스팸 글들이라든지 이런 글들이 콘텐츠 지수가 낮아도 노출이 됐잖아요. 노출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제목을 너무 스팸적으로
글을 쓰고 본문은 대충 쓰는 그런 컨텐츠들은 노출을 안 시키고 조금 더 제목과 본문이 연관성이 있고 정보가 충실하고 이런 부분들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빈약한 글은 노출에서 밀려나고 그 예를 들자면 뭐 백내장 실비 이런 키워드라고 하면 이때 이제 단순하게 뭐 질환, 시술 설명 이런 것들은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실비보험 적용 범위, 보장 조건, 청구 절차, 뭐 그 안에 수술비 환급 가능 여부 등 이런 의미상 유사 주제까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넣어주는 그런 컨텐츠들은 노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강아지 미용 비용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비용. 그죠? 근데 비용이라는 키워드를 전혀 안 넣고 가격이라는 키워드만 넣었는데 그 컨텐츠가 상위에 뜨는 거예요. 왜냐면 맥락에서 의미상 비용이라고 안 썼어도 가격이라고 키워드를 넣으면 동일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주도 애견 동반 호텔로 검색을 했을 때 뭐 숙소, 호텔을 안 넣고 그냥 숙소만 넣었다. 넣는데도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의미상 유사 주제까지 검색해서 맥락의 결과에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스마트 블록은 뭐냐? 이거는 이제 되게 이제 좀 뭐 쉬운 건데 블록 일종의 블록처럼 그 연관 검색어를 그 블록 형태로 해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관 검색어는 뭐예요? 또 클릭을 해서 봐야 되고 또 클릭을 해서 봐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냥 어, 그 세부 키워드를 미리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뭐 강남 맛집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봤을 때 강남 맛집 추천, 강남 맛집 체험단 뭐 이런 식으로 그 블록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블록 형태로. 이 블록은 롤링 되어 가지고 바뀌어요. 뭐 다른 키워드를 아까 뭐 별내칼국수를 한번 보시면 별내칼국수도 보시면 별내칼국수는 이게 없네요. 음, 아까 부산 맛집 아닙니까? 부산 맛집. 부산 맛집 같은 경우는 부산역 맛집. 그쵸? 이렇게 블록 형태로 이해했나요? 블록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스마트 블록에 노출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처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스마트 블록이 적용이 된 키워드들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어, 작성을 하면,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최적화 블록가 아니어도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블록으로 내 블로그가 지수가 좀 낮아도 스마트 블록 키워드들이 있으면 노출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지수가 낮아도. 자, 아까 지금 방금 제가 지수가 낮다,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다음 장에서 블로그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수 단계가. 그리고 지수 단계가 있어요. 최적화 단계, 준최적화 단계, 저품질 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 우리가 이제 아이디를 보통 개설을 하게 되면 준최적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준최적화부터. 준최적화 2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2단계, 3단계, 4단계, 준최적화 몇 단계. 근데 최적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리브라 블로그, 리브라 로직, 리브라 로직일 때만 노출이 되는 겁니다.
노출이 됐던, 그러니까 지금은 최적화 블로그가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최적화 블로그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준최적화해서 그러면 이제 최적화도 뭐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단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최적화 플러스 뭐 이렇게 좀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단계로 나누면 되는데요. 아까 준최적화 블로그로 충분히 가능할까?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그 경쟁 업체들이 검색을 했을 때 뭐 최적화 블로그로 도배가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노출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도배가 안 되어 있다. 도배가 안 되어 있으면 노출이 가능하다. 많은 이제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합니다. 저품질 블로그를 살릴 수 있냐? 다시 살릴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네,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살릴 수 있다. 아, 이거는 뭐 사실 제가 어, 명확한 건 아니에요. 명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 실제로 그렇게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품질 블로그를 죽었는데 다시 살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품질 블로그를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살릴 수는 있는데 저품질 블로그를 살리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거 살리느니 차라리 새로 파서 키우는 게 낫다. 정말. 그 정도로 죽은 거를 다시 살리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뷰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용, 남용, 폐라는 뜻으로 이제 본인 계정 외에 부계정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약간 조작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그런 행위를 어뷰징이라고 하는데 어, 품앗이 작업 예전에 많이 했죠. 뭐 어떤 단체방에서 아 여러분들 뭐 이웃 추가 같이 해주시고 뭐 댓글 남겨주시고 뭐 수공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계속 겹치잖아요. 겹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저도 프로그램을 예전에는 사용을 안 했는데, 뭐, 최근에는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정말 심하게 쓰면 또 문제가 또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URL을 타고 유입되지 않는 방문자가 많은 경우, 이거는 네, 다음 페이지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성 키워드를 우리가 이제 블로그는 결국에는 이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작성하는 곳인데 광고를 너무 남발을 한다. 광고성 키워드를 너무 남발한다. 그런 경우에는 블로그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보이스피싱 변호사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 제가 아는 파블로거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날아갔냐? 보이스 피싱 띄고 변호사.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블랙으로 걸린 거죠. 걸려 있었던 거죠. 근데 보이스 피싱 변호사 이렇게 붙어 있는 키워드는 문제가 없는데 보이스 피싱 떼고 변호사. 이거는 보이스 피싱이라는 걸 한 개 키워드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블랙 검거는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레퍼러 참조 주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현재 페이지로 왔을 때 그 전 단계, 전 페이지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블로그 글에서 홈페이지로 유입했어. 그러면서 홈페이지 유입했을 때 그 전 단계는 블로그 글이죠. 랜딩 페이지 전 단계는 카페 게시글. 이런 식으로 전에 있는 그 페이지 링크가 확실하냐. 근데 레퍼러가 없는 거는
뭐 URL을 직접 입력했다든지, 즐겨찾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트래픽을 걸었다든지, 뭐 매크로, 프로그램, 이런 거 활용했다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레퍼러가 없으면, 없는 비율이 높으면, 이게 이제 사실 뭐 우리 즐겨찾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문자 이벤트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비율로 에버리지하게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높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심히 이상하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 블로그들을 날려버린다. 어떻게 날리냐? 포스팅 후 그 블로그 글이 3페이지 밀림 현상이 일어나. 뭐, 흔히 3페이지의 저주. 그러니까 이게 블로그가 갑자기 노출됐다가, 노출이 사라졌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자, 이 퀴즈를 맞히시면, 이 병원 매출이 걱정입니다.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어렵나요? 어렵나요?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지금 뭐 거의 답변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약간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자, 1, 2, 3단계 있죠? 이 안에 있습니다. 네. 뭘까요? 갑자기 노출이 안 돼? 뭔가 문제가 생겼어? 네, 그렇죠. 예, 조승현님, 저품질. 네, 맞습니다. 유저님 조금 늦었네요. 네. 빨라야 돼요. 빨라야 돼요. 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조승현님께, 우리, 수희 대표님, 네, 잘,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책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저품질입니다. 네. 그래서 저품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IP 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IP도. IP 같은 경우도 그 뭐 동일 IP에서 막 다시 너무 많은 블로그가 블로그를 접속해서 쓴다든지 또 그리고 IP가 원래 이제 블랙 걸린 그런 IP들 있잖아요. 그런 IP들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뭐 이제 그런 얘기들 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나는 저기 뭐 핸드폰으로 블로그를 많이 하는데 뭐 카페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뭐 3G로 아니면 와이파이로 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저희가 그냥 경험상으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경험상으로 저희는 실제로 그 변수를 최대한 줄이는 어, 부분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IP 같은 경우는 최대한 예, 카페 거나 뭐 어디 와이파이 이런 걸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더라도 저품질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저품질 걸리는 게 아까 뭐 이런 뭐 이리적인 뭐 수긍대시라든지 뭐 그리고 뭐 유사문서 글을 올리는 패턴이나 이미지들이 반복돼서 사용되는 그러거나 아니면 친구가 너무 작거나 뭐 수정도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수정을 한다. 그런 경우에 좀 약간 블로그에 지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됩니다. 평소에 일반적으로 하는 아닌 행위들이 아닌 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일반적인 그냥 행위만 하시면 됩니다. 아, 뭐 네이버 블로그를 쓰면 수정 버튼도 있고 삭제 버튼도 다 있잖아요. 있는데 왜 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수정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근데 그렇게 많은 거를 수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게 좀 일반적인 행위인가? 뭔가 그거를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에 세 가지가 아까 있다고 했어요.
유사도, 문서 품질, 선호도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어떠한 형식에 의해서 맞춰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도. 박지성과 뭐 유해진. 약간 좀 닮은 듯, 뭐 비슷하면서 아닌 듯. 뭐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유사도입니다, 유사도.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사도를 맞추는 거는 결국에는 키워드에 의해서 맞춰집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개수를 몇 개를 넣느냐. A4 용지 한 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장의 원고라고 생각했을 때 키워드가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키워드가 어, 양이 10개는 많네? 5개는 적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밀도. 밀도는 A4 용지 2장에 똑같이 5개가 들어가 있냐? 5개가 들어가 있냐? 밀도가 촘촘하냐? 아니면 성글성글하냐? 그리고 순서. 뭐 제목에 있냐? 앞에 있냐? 뒤에 있냐? 폰트. 뭐 볼드 처리를 했느냐? 뭐 색깔 처리를 했느냐? 좀 더 강조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팔로우 키워드 활용. 팔로우 키워드는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과 내용에 뭐 적절한 키워드, 태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블로그에서 태그가 그냥 블로그 내에서 검색의 기능이었어요. 근데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이제 SNS가 발달되면서 네이버에서도 태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팔로워 키워드는 본문 중에서 이제 노출 키워드와 팔로우 키워드를 적절히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와 콘텐츠 일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음, 아까 여행 블로그를 보시면 이 이게 카테고리 있잖아요. 이 카테고리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 제주도 콘텐츠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협재수욕장, 제주도 독채, 제주 한림 맛집. 어때요? 다 제주도 관련된 내용이죠. 이렇게 카테고리와 컨텐츠를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이해했죠? 네. 그 부분입니다. 카테고리와 콘텐츠를 일치화라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유사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유사도에서 이제 노출 키워드와 팔로우 키워드를 적절히 배치를 하라는 게 뭐냐면 팔로우 키워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노출 키워드가 미국 대학 입학이에요. 미국 대학 입학일 경우에 미국 대학 입학 이렇게 키워드를 쪼개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연관 키워드고 미국 입학, 뭐 대학 입학, 미국 대학 입학 응?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쪼개보고 그 다음에 팔로우 키워드는 이 키워드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뭐 고3 수험생입니다. 고3 수험생입니다. 저는 현재 이제 미국 대학에 입학을 위해서 뭐 입학을 준비 중인 고3 수험생인데요. 현재 저의 뭐 내신 점수는 몇 점이고 수능 점수는 몇 점입니다. 그래서 졸업이 아직 뭐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지금 장학금을 뭐 받으면서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적이 좀 낮아가지고 뭐 토플은 뭐 몇 점까지 맞아야 되고 토익은 뭐 몇 점까지 맞아야 되고 이것 이걸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글을 쓸 때 이런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는 팔로우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추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 대학 입학이라고 키워드를 잡았다면 그냥 미국 대학 입학 뭐 본문에 제목에 한 번, 본문에 뭐 7번 써주세요.
끝. 태그 한번 써주세요. 끝. 이렇게 했다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는 키워드들이 들어가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 팔로우 키워드는 주로 이제 카페라든지 카페 후기, 그다음에 지식인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많이 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서 품질입니다. 문서 품질. 문서 품질 같은 경우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가 질 좋은 콘텐츠냐, 어떠냐에 따라서 문서의 품질이 높냐, 낮냐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콘텐츠가 원본 문서, 이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원본 문서. 자, 퀴즈 하나 또 내볼까요? 자, 준비하세요. 네. 원본 문서의 반대가 무슨 문서일까요? 아까 그 앞에 강의 때 좀 나오긴 했는데, 자, 원본 문서의 반대. 원본 문서의 반대. 조금 어렵죠? 자, 땡땡 문서. 땡땡 문서. 좀 어렵죠? 자, 그러면은, 유땡 문서. 유땡 문서. 유머 문서. 아, 유사 문서. 아, 예. 조승현님, 아까 근데 조승현님, 잠깐만요. 아, 조승현님 이미 한번 했으니까 그 뒤에 하신, 유저님께 책 한 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집중 잘 하시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퀴즈 맞추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이거 책이 두꺼워서 비싸요. 3만 천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되게 열심히 쓴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전체적인 온라인 마케팅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쭉 훑어보기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꾸준히 포스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적시성, 최근에 작성한 문서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냥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뭐 GIF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다양한 곳에 링크가 걸려 있다. 이런 거면 누가 퍼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 품질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뭐 방금 설명한 것들 다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유상서는 블로그하고 카페하고 보도자료,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다 한통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에다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어. 우리 상품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거를 블로그에다가 그대로 드래그해서 쓴다. 그러면 유사문서에 걸려요. 내 거 카페에다가 또 쓴다. 걸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링크만 건다? 네. 이런 경우에는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캡처를 해서 이미지로 올려주시면 유사문서가 안 걸리겠죠?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서로 유사문서는 아니니까 네, 홈페이지에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사용자 선호도입니다. 사용자 선호도는 뭐냐면 인기도예요, 인기도. 인기도. 인기가 많냐? 네, 인기가 없냐? 자, 방문수, 클릭수가 높다. 뭔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죠? 조회수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페이지 뷰, 뭐, 여러 페이지를 봤다. 그 다음에 체류 시간? 다른 거는 뭐 30초면 나가는데, 이 컨텐츠는 평균 체류 시간이 뭐 3분이다. 그러면 끝까지 천천히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웃수. 이웃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떤 이제 이웃을 추가를 하면 좋냐면 내 사업과 약간 좀 비슷한 내가 이제 건강 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니면 미용 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미용 건강 쪽에 관련된 그런 이웃들 있잖아요. 카테고리로 찾아가지고 그런 이웃들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 이웃 추가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스공댓이 많거나 이런 경우 아 인기가 많구나. 그래서 음, 또 클릭을 좀 많이 받는 블로그가 컨텐츠가 상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체류 시간을 늘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글을 길게 쓰면 되죠. 근데 길게 쓴다고 너무 길게 쓰면 이제 좀 약간 글 자체 읽는데 너무 힘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좀 더 모바일 환경에서 좀 볼 수 있는 최적화된 그런 깔끔한 화면, 좀 그 문단과 문단 사이도 좀 팍팍 띄워주고, 그리고 이제 멀티미디어,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설명들, 그런 이미지들을 같이 좀 첨부해서 넣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 글을 중요한 글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두면 어떤 컨텐츠로 들어왔을 때 공지사항을 또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페이지 뷰가 또 늘어나겠죠. 또 그 다음에 그 현재 글에 관련 글. 내가 만약에 제주도 여행이라는 컨텐츠를 썼어요. 제주도 여행을 썼을 때 제주도 여행 처음에 준비물. 보통 이제 여행 갈 경우에 준비물 같은 거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준비물. 그 다음에 뭐, 뭐 맛집들. 내가 갔던 맛집 뭐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별로 그다음에 1일차 뭐 어떻게 갔고 그다음에 스케줄은 뭐 어떤 식으로 렌터카는 뭐 어떻게 했고 숙박 비용들 뭐 이런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을 시리즈별로 이렇게 잡아주면 뭐 1편 보고 2편, 3편 안 볼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페이지가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클릭을 만약에 하는데 클릭 같은 경우에 어 이게 만약에 고구마에 대한 뭐 더 정보를 알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래서 고구마 효능 알아보게 하고 딱 클릭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 고구마에 대한 컨텐츠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그 이제 클릭했던 그 내용에 고구마 컨텐츠가 있어야, 어, 이게 이제 낚시성 글이 글로 네이버에서는 안 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구마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여기를 클릭해서 클릭했는데 전혀 다른, 뭐, 내가 파는 뭐 다른 물건들이 나온다든지 뭐 아까 에어비앤비 뭐 이런 게 나온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관련된 뭐 숙소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을 쓰고 숙소에 대한 정보를 뭐 알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하고 딱 알아보기 하고 딱 클릭을 하면 이제 숙소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낚시성 글이 아니다. 자, 블로그 이후 추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번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블로그 탭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각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이웃들이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만약에 내가 육아 결혼 쪽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봐요. 봐가지고 여기에서 뭐 이런 컨텐츠가 있다. 이런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콘텐츠가 왜 찍히냐면 이 길죠? 꽤 기네. 너무 길게 하셨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니까 지금 공감과 이런 게 좀 없죠. 다른 걸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돈내산 솔직 리뷰. 네. 자, 이런 거 보시면, 여기 공감, 이것도 좀 공감이 좀 많지는 않네요. 이렇게 공감을 눌러보면, 그 이웃들이 쭉 보여요.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룰리랄리, 뭐, 이런 부분은 아예 그냥 그 썸네일도
설정을 안 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웃 추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광고 업체들은 뭐 가급적이면 좀 그냥 이웃 추가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블로거들 위주로.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웃 추가를 하시면 되고, 좀, 근데 이제 그 이웃을 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이웃 한 명 친구가 되면 막 그 뭐 재택 알바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이제 블로거들 있잖아요. 꼬입니다. 꼬이면 나중에 끊어내기도 힘들고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웃들과 엮이지 않는 게 제일 좋다. 예. 자, 다음으로 스마트 플레이스 최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 플레이스는 이제 지도잖아요. 지도. 네이버 지도. 지도 같은 경우 예전에는 정말 지도의 개념이었어요. 지도의 개념. 지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뭐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거의 다 합니다. 예약, 뭐 톡톡,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뭐 상담, 실시간 상담, 전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소식까지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쿠폰, 리뷰, 뭐 이런 것까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맛집을 운영한다든지 로컬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가한테는 꼭 필요한 핵심 채널이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와 함께 뭐 구매 전에 반드시 거치는 좀 핵심적인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 플레이스의 SEO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봅시다. 어, 방산 필라테스다.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을 때 뭐, 이지오 필라테스 요가. 그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어, 이 소식이 쭉 있죠. 소식부터 예약 그리고 쿠폰 뭐 이따가 좀 얘기를 드릴 텐데 그다음에 정보 그리고 사진 홈 뭐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가 많이 그 떠오르다 보니까 SEO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많은데, 근본은 비슷합니다. 근본은. 유사도와 인기도와 그다음에 거리, 정보의 충실성. 뭐 이걸 통해서 검색 품질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어뷰징을 모니터링한다라는 부분. 음. 그래서 어뷰징 모니터링이 좀 더 빡세졌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자면 유사도 같은 경우 뭐 키워드를 좀 더 정확하게 넣고 그다음에 뭐 업종 카테고리를 비슷하게 넣어야 됩니다. 같게. 업종 카테고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강산 필라테스, 내가 필라테스 업종인데 뭐 이 업종을 필라테스라고 안 하고 뭐 다른 걸로 만약에 넣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출이 아무리 필라테스로 검색을 해도 노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제 그 키워드를 또 이렇게 일치시킨다고 오남용해서는 안 돼요. 불필요한 키워드나 이런 부분들을 오남용하지 말고 좀 더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인기도는 뭐 저장 공유라든지 클릭 뭐 사실 이 부분이 어 약간 뭐 플레이스를 올리는 핵심적인 지표죠. 인기도가 클릭을 좀 더 많이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저장 공유 뭐 내외적으로 좀 더 링크를 넣는다든지 이런 언급량들. 자,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는 좀 더 이제
다른 부분이 뭐냐면, 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표 하나 나가겠습니다. 자, 어, 물리적 거리 위치, 거리, 그 다음에 검색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검색을 해봤을 때 그 근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컬 키워드가 또 중요하고,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자,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어려우면,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유사도, 인기도, 정보의 충실성. 네. 자, 뭘까요? 네. 네, 어렵나요? 네. 정답은 거리입니다. 거리. 거리. 네. 그러니까 그 플레이스는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실제 검색한 곳에서 필라테스를 검색하고 뭐하고 했을 때 뭐 굉장히 멀리 뭐 대구에 있는 뭐 필라테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방산에 살고 있다. 방산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했다. 그럴 경우에 그 근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방문 가능성을 반영을 한다. 또 정보의 충실성,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사진이라든지 뭐 정보, 주차, 메뉴, 뭐 최신 정보, 뭐 이사를 갔는데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지도가 없어졌어. 뭐 이런 경우에 뭐 내가 뭐 관악구로 이사 갔는데 아직도 강남에 검색이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썸네일을 한번 이건 실제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노출되고 있는 건데 자, 1번과 2번 사진 중에서 여러분들은 자, 어떤 사진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어떤 사진을 더 클릭할 것 같아요? 실제 있는 사진입니다. 자, 1번. 아, 나는 1번이 매력적이다. 1번. 자, 아, 나는 2번이다. 내 취향도 존중해줘. 나는 2번이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1번을 클릭을 했는데, 1번을, 투표를 했는데, 썸네일 사진은 클릭률을 좌우해요. 똑같이 딱 검색을 했어요. 네? 땡땡 병원 딱 검색을 했어. 뭐 간악부 내과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는데 이 중에서 뭐 이쪽은 실제 있는 사진이에요. 실제 있는 사진. 뭐 실제 인테리어가 뭐 이렇게 생긴 건데 굳이 뭐 이렇게 어두침침한 사진을 쓰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단 첫 이미지를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밝고 깔끔한 이미지, 브랜딩 강점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텍스트에다가 입력을 해서 딱 첫인상이 아, 여기 뭐 하는 곳이구나. 뭘 인증받았구나. 무슨 전문의가 뭐 수술을 하는 곳이구나. 라고 인식될 수 있게끔 사진이라든지 GIF를 활용을 해서 클릭하고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거를 첫 번째 이미지로 설정을 해 놓아야 돼요. 그 설정하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키워드 같은 경우. 아까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아산 디지털 단지역 쪽, 뭐, 이렇게 헬스장, PT, 요가, 뭐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보면, 몇 개 이제 업체가 보였어요. 보였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 그냥, 어,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 로컬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조합을 해서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키워드는 5개밖에 못 넣거든요? 근데 여기는 3개만 넣고, 그것도 그냥 요가, 필라테스, 체형교정. 딱 3개만. 이런 식으로 넣으면 안 된다. 뭐, 가산, 디지털 단지, 뭐, 요가. 그 다음에 가산동, 필라테스, 뭐, 금천구, 뭐 체형교정. 이런 식으로 가산동 근처
PT, 뭐 필라테스, 뭐 요가 이런 식으로 그 로컬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음, 잘 해놓는데 여기도 보시면 홈에 보면 이게 가격표잖아요. 근데 가격표를 이런 식으로 그 업체의 특장점을 입력해 놨죠. 이런 부분들 되게 그러니까 내 경쟁 업체들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 검색을 해봐요. 해봐서 이거 괜찮네? 해서 차용을 많이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은 소식에도 계속 뭔가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브랜딩 콘텐츠가 소식에 올라오고 강점이나 차별점을 메뉴에 뭐 국내 최다 직영 운영 그 다음에 가산역 뭐 6번 출구 1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110개 지점 교차 이용 가능 그럼 내가 이사를 했을 때도 쓸 수 있겠네? 이런 부분들 이런 장점들을 최대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소개글 최적화. 소개글 같은 경우는 소개글은 어, 일단은 첫 번째로 업종과 카테고리를 명확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필라테스라고 하면 그냥 체형 교정 중심의 1대1 필라테스 스튜디오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문장에 명확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대상자를 타깃으로 해서 고객과 타깃, 뭐 어디역, 가산역, 도보 3분. 아까 도보 1분이었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직장인 초보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아니면 뭐 출산 후 무슨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수치로 운영 기간이라든지 원칙을 좀 사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100% 예약제, 대기 시간 없이 운영, 일을 최대 5팀, 소수 인원 진행, 이런 식으로 신뢰 요소를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강점이나 차별화를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좀, 8주 프로그램 주차별 체형 변화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 상담, 4주 후 자기 불안 지수 평균 28% 변화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차별화점을 차별화점을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면 좀 더 그 이탈이 감소되고 결정하는 속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실제 소개글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가산동 대표 프리미엄 센터다. 피트니스 센터다. 그 다음에 도보 1분 600평 규모 주차가 4시간 무료다. 880대 가능. 아, 그러면 주차 때문에 불편을 어, 좀 약간 꺼려하는 사람한테는 바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소개글을 이런 식으로 좀 최적화를 한다. 그리고 이제 예약 상담, 쿠폰 정보, 사이트 링크 이런 부분은 어, 최대한 이 예약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내 필라테스가 60분에 얼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쭉 예약을 몇 개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굳이 선택 안 하더라도 바로바로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쿠폰도 마찬가지예요. 쿠폰도 들어왔는데, 뭐, 이거, 뭐, 할인을 해주네? 100% 할인해주네? 뭐, 첫 달간 뭐, 얼마, 할인해주네? 9,900원 쿠폰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다운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보시면, 아까 정보를 보시면, 정보는 이 정보 쭉 여기 이렇게 장점들, 특장점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약 같은 경우 있죠. 3주년 파격 60% 상담 예약. 그리고 쿠폰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렇게 예약 상담, 쿠폰 정보, 사이트 링크 이런 부분들을 어,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경쟁 업체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리고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제일 중요한 기능이죠. 리뷰 관리입니다. 리뷰의 수는 신뢰도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가 오픈을 했는데 리뷰가 없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단 빠르게 리뷰 이벤트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간 지인이라든지 뭐 아시는 분들 참여해서 그 전에 사전에 뭐 오픈 전에 일단 한번 뭐 음식점이면 한번 시식해 보게끔 해서 미리 이렇게 좀 그 오픈 전에 깔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뭐 음료 한 병 공짜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정말 제가 체험을 실제로 해본 그 리뷰 시에 고기 혹은 야채 추가 쿠폰 이거를 정말 쿠폰을 받게끔 합니다. 받게끔 해서 실제로 쓰게끔 해서 뭐 리뷰를 써주시면 리뷰를 직접 보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한 개 아이디로 두 번은 못 타먹죠. 그죠? 이 쿠폰을 두 번은 못 씁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체리 피커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 이벤트 같은 경우, 뭐, 인스타그램 팔로우와 그 다음에 뭐, 스토리를 공유해주면, 뽑기 이벤트나, 그 다음에 럭키박스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다른 데 가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이런 게 있다 하면은 체험을 해보세요. 체험을 해보시고 직접 한번 느껴보시고 이거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내가 실제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즐겁게 리뷰를 써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건 답변 관리는 사실 뭐, 이게 이제 가능한 업체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제 도저히 우리는 바빠서 못하겠다. 근데 리뷰가 뭐 그렇게 한 달에 막, 뭐 몇십 개가 막 올라오지는 않잖아요. 뭐 몇십 개 올라오는 데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관리가 가능하다. 라면은 이제 답변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 정말 정성스럽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정성스럽지 않으면 안 쓰는 것만 못합니다. 관리 안 하는 것만. 차라리 관리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몇 개 이제 제가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은 필라테스 이용 서비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에 말씀 주시면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정성 가득한 리뷰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내용을 보시면
되게 좋게 느껴주셔서 뿌듯하다. 그리고 뭐 도움이 된다니 보람이 크다. 그리고 책임지고 뭐 도와드리겠다. 연장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목표까지 가보자. 다이어트 화이팅. 되게 그 문장 중간중간에 뭔가 그래도 아, 내가 이 업체가 나를 좀 관리를 해주는구나 라는 느낌, 정성스러운 느낌이 느껴져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매번 이렇게 그 영수증 리뷰자에 맞게끔 답변을 쓸 수 있겠어요. 그렇게는 못 쓰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개를 예시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거를 AI 있죠. 요즘에 뭐 GPT부터 제미나이 뭐 이런데 이렇게 일단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 이런 느낌으로 좀 답변을 써줘. 그렇게 하면은 AI가 자연스럽게 잘 써줍니다. 그 리뷰에 맞게끔 잘 써줘요. 그렇게 해서 답변 관리를 좀 더 좀 자동화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외부 트래픽 유입 전략.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블로그나 카페에든 이제 지도를 삽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스마트 플레이스는 아까 키워드 광고에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를 넣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이제 이 정도만 이제 해도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메타 광고라든지 당근마켓 광고는 추가적으로 난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링크는 약간 좀 스마트 플레이스로 좀 몰리게끔 왜냐면 트래픽을 올려야 되니까 트래픽을 올려서 그렇게 되면 장점이 아까 인기도가 올라가서 지수가 그 언급량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위에 더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스는 좀 어뷰징이 더 빡세요. 빡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몇 번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검색을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서 들어가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뭐 잘 보이는데 이게 뭐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아예 보여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위 클릭이라든지 뭐 이런 뭐 예약 판매 건수를 뭐 증가하거나 비정상적인 검색 패턴. 저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뭐 검색했겠죠.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그 스마트 플레이스를 검색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딱 막는 거죠. 거짓 리뷰를 올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리뷰어 같은 경우 뭐 직접 방문하지 않거나 뭐 광고성 리뷰를 여러 계정을 동원을 해서 하거나 그다음 매크로를 활용하거나 뭐 동일 IP나 기기에서 과도한 활동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리뷰를 작성을 하거나 이제 이런데 링크를 이제 보시면 음, 이렇게 직접 네이버에서 이렇게 공지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예. 부정 활동이 탐지된 리뷰어 이렇게 예시를 이런 식으로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영수증 같은 게 영수증 리뷰를 요즘엔 특히 좀 더 되게 어, 조심스럽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업체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상호명 그 다음에 뭐 상호명하고 뭐 이름 뭐 방문자 뭐 그 날짜 이름 날짜 이런 거는 정확하게 잘 보이게끔 찍어야 되고 그래서 어, 뭐 위조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노출이 됐다가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업체에다 맡기든지 뭐 하더라도 되게 조심히 실제로 너무 싸거나 뭐 이렇게 하는 곳은 추천을 안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금지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리뷰는 노출 제한, 숨김 처리,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죠. 숨김 처리 이게 뭐냐? 내가 이제 글을 썼어요. 근데 내가 쓴 거에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화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승인 번호가 없는 중간계산서라든지 아니면 뭐 일부러 뭐 카드 결제기로 뭐 10원. 그러니까 그 업체의 상호가 어, 이 가게에서 평균적인 그 상품의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이 뭐 한 5만 원이에요. 5만 원을 결제하는데 뜬금없이 뭐 30원, 뭐 10원 이런 게 막 되게 다수로 결제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영수증을 많이 발행해서 그다음 쓰고 아니면 발행했다가 취소하고 뭐 이런 경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시 중단 서비스 이게 권리 침해 그러니까 악플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 중단 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청은 여기 보시면 어, 네, 게시 중단 방법 이렇게 신고하기 센터 가가지고 신고를 이런 식으로 쭉 여기에 맞게끔 신고를 쭉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 링크는 한번 단톡방에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면 한 달, 1개월, 1개월간 이제 비공개 처리가 됩니다. 1개월간 비공개 처리가 되고 그런데 이제 어, 소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소명을 하면 다시 1개월 후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개월 전에 빡세게 어, 리뷰를, 리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어내기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권리 침해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건에 대해서 이제 비공개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검색량을 좀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클릭률을 증가시키고, 리뷰를 축적시키고, 그 다음에 처리 시간을 좀 더 연장. 처리 시간 같은 경우는 아까, 답글 같은 거를 좀 써주거나, 그 소식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플레이스로 계속 오게끔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좀 더 그 내외적인 그런 광고 같은 경우 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뷰. 영수증 리뷰라든지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리뷰를 최대한 많이 축적을 해서 상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자, 컨텐츠는 매력적인 컨텐츠 제작을 위한 6가지 원칙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타깃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가 아닌, 광고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 트렌드에 맞는 시성을 담고. 지금 시간이 지금 현재 9시 44분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시성 담고, 그다음에 미래 상상을 팔고, 그다음에 차별화는 이야기로 보여주고, 공감과 감동으로 확산하는 가치를 담는다.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구체적인 타깃은 좀 더 이제 타깃을 세부적으로
성별, 연령, 직업, 뭐 나이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만이 고민이다, 그러면 20대는 좀 더 뭐 이렇게 그 팔뚝살이라든지 뭐 허벅지살 이런 군살들, 뱃살 이런 것들 고민이고, 그 다음에 30대는 출산 후에 이제 복부 비만이라든지 처진 이런 살들 그런 부분들 고민. 그다음에 이제 50대는 좀 더 이제 굵직굵직한 옆구리살, 뱃살, 뭐 이런 살들, 그런 부분 안 빠지는 살, 뭐 이런 부분들 는 이제 50대 여성의 이제 니즈에 맞게끔 콘텐츠를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객에게 광고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정말 이제 당장 이제 궁금한 예를 들면은 뭐 수업 후 일상에서 바로 적용해야 하는 자세 관리 포인트. 그 다음에 우울감과 번아웃,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 이런 식으로 고객이 정말, 지금 내가, 뭔가 심리 상담 센터라고 하면 우울하고, 이거 뭔가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라고 할 때 고객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 그 다음에 트렌드에 맞는 시의성. 좀 더 트렌드, 계절적인 거나, 뭐, 업계의 변화나 최신 트렌드, 뭐, 이런 거에 맞는 그런 시의성을 담고, 그 다음에 미래의 상상을 팔아라. 고객이, 운동 후, 심리 상담 후, 쇼핑몰 구매 후 변화된 모습, 달라진 일상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좀 잘 못했는데 끝까지 했는데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도 회복하고 일상의 변화가 되고 주변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는 그런 반응들. 그 다음에 어 이제 그 고객의 그 경험을 통한 그 후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정했던 그런 후기가 많다. 그런 내용들을 그럼 핵심은 고객의 후기와 영수증 리뷰, 체험단 리뷰들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래서 차별화는 좀 이야기로 보여줘라. 그리고 공감과 확산의 가치를 담아라. 그래서 좀 더, 이 사연을 응모하면 성장기 학생을 위한 바른 자세, 체력 관리, 수업,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한다. 그래서 그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희소성을 결합을 하면 사람들이 저장, 공유, 뭐 댓글 반응,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좀 더 고객들이 팬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매출을 부르는 콘텐츠 구성 전략에 있어서 그 파소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파소나 법칙. 이게 일본의 그 카피라이터면서 마케터인 간다 마사노리가 돈이 되는 말의 법칙이라는 책에 이 파소나 각 단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어, 이런 파소나 법칙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각 단계별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문제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만 원인을 몰라. 이런 경우에 좀 더 문제를 좀 인식을 시키게끔, 불은 켜져 있는데 눈이 계속 필요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조명 관련된 쇼핑몰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맞다. 내가 뭐 이랬지. 이러면서 문제를 인식. 그러면서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필요한 글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죠? 그 다음에, 공감, 어피니티. 이거는 이제, 고객이 좀 더 이제 공감을 하는 순간에 좀 더 이제 시선을 붙잡는 데 성공한다. 그래서 이 잠옷이 100% 면 소재입니다. 라고 전문 용어나 기능 설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다 깨서 잠옷이 좀 잡아당기거나 뒤처진 적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감을 그랬지 하면서 공감을 시키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결.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을 얻은 뒤 고객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비교와 선택의 구조로 설계 될 때 설득력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 후 허리가 뻐근하다면 스트레칭 부족이 아니라 코어 지지력이 먼저 무너진 상태일 수 있어서 스트레칭보다는 근력 안정화가 우선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해결해주는 해결책을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제안, 오퍼. 제안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가 이제 무엇을 해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첫 레슨에서 발성, 호흡, 발음, 습관을 분석한 다음에 녹음, 피드백하고 교정, 재적용, 교정을 매 회차 반복해서 체감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업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가 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내로잉벨 조건을 좀 더 한정화, 시간과 기간 타깃을 한정화시키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왜 필요한지 도움이 됩니다. 하지 말고 장시간 앉아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6개월 한 달간 자세 교정 집중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자, 장시간 앉아 일하는 직장인. 자, 타깃이 명확하죠. 직장인인데 어떤 직장인? 뭐 화이트 칼라. 그리고 6개월 한 달간. 또 기간을 좁혔죠. 이런 식으로 한정, 조건, 이런 것들은 긴급성과 희소성을 만들어서 좀 행동을 앞당길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행동. 행동 같은 경우, 이제 문제 공감, 해결책, 제안, 조건, 이제 다 했다면, 이제 독자에게 직접 행동을 이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 예약하기, 상담 신청, 구독하기, 체크리스트, 뭐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담 신청하세요. 첫 수업 일정 확인하고 예약하세요. 어? 이런 식으로 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콘텐츠의 실제 성과가 결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액션, 행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파소나 법칙에 의해서 콘텐츠를 좀 작성을 해주면 좀 더 고객이 명확하게 구매 전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가 있다.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제목 같은 거 작성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제 10가지 중에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55분에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몇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모,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놓칠까 봐 생기는 두려움. 이건 뭐냐면 뭐 사람들은 얻기보다는 잃지 않기 위해서 더 빠르게 반응한대요. 그러니까 손실 회피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통증이 있다면 운동부터 시작하면 손해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수치 같은 경우는 뭐 앞전에도 굉장히 많이 이런 분 나왔는데 37%, 뭐 10명 중에 8명. 구체적인 수치. 그다음 호기심, 알주림표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뭐 이익을 제시, 사회적 인증, 사회적인 증거, 그다음에 인지 부조화, 약간 통념을 사회적인 통념을 비틀고, 그다음에 뭐 최악의, 절대, 가장 뭐 이런 최상급 표현, 그리고 비교형, 그리고 이제 반전이나 실수 고백 이렇게 했더니 뭐 회원이 엄청 빠져나갔다. 그다음에 뭐 제목들 잘 쓴 기사나 블로그, 유튜브 제목을 벤치마킹 하라. 여기 실제 보시면 헬스 조선에 단백질 섭취할 때 소고기, 닭고기, 장내 유산균 더 늘리는 육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죠. 이런 음, 그 제목들을 벤치마킹 하라. 네, 이런 식으로 제목과 콘텐츠를 작성을 해주면 구매 전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콘텐츠 제작, 그다음 키워드 마이닝, 그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 블로그의 알고리즘, 네이버 플레이스 최적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어,
키워드 중에서, 키워드 중에서, 자, 키워드 중에서,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실제 방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업종의 중요한 지역 노출에 유리한 키워드가 뭘까요? 네. 다 나가셨나요? 네. 예, 유저님. 유저님 아까 받으셨나요? 받으신 것 같은데? 네네. 아, 받으셨으니까 다른 분께 한번 넘겨볼까요? 네, 아이폰님, 로컬. 아이폰님께 병원 매출이 걱정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세 분, 지금 당첨되셨죠? 그리고, 어,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소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분들 중에서 못 받으신 분이, 어, 누가 있으실까요? 어, 이한, 네네, 이한물님, 네, 네.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데,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그러면, 이한울님께, 이 책을 뭐 오늘 5권 드린다고 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네. 네. 굉장히 좀, 뭐, 오늘 자세히 또 얘기를 해서, 질문이 없나요? 네. 병원 전문 세미나, 네. 병원 전문 세미나, 혹시나 초대해 주시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것들, 제 메일 주소, 예, 네, 메일 주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뭔가 전달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런 거 있으면 또 보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궁금하신 거? 네, 네, 네. 그럼 이제 뭐 거의 한 10시가 돼서, 어, 이만 강의를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2시간 동안 열심히 수업 들어주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또 이 참여하시는 게, 이 강의 들으면서 참여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참여해주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수희 대표님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네. 없으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듣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듣기. 한번 이거는 이수희 대표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단체방 있죠? 단체방에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